저는 인천과 강원도 고성에서 작업하는 종합예술가 신종택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흙놀이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뭐 미술 실기대회도 많이 나갔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저한테 이제 어떤 계기가, 예술 조각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미술 선생이 최태화 조각가라고, 여류 조각가인데요. 그분이 이제 몸에 좀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작은 몸에서도 그 조각을 하는 그 모습이 좀 보기가 좋아서 그때부터 조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작업을 시작한 거는 87년도에, 그 앞전에는 이제 서울서 생활을 하다가 87년도에 이제 미술 선생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현대미술 쪽, 특히 행위예술이나 설치미술 쪽이 많이 부족했어요. 뭐 전무해.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작업을 시작한 동기는 이제 행위예술을 먼저 인천에다 보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설치미술도 그때와 동기가 같이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87년도에 와서 인천에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이 작업실에서 거주하면서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예술가들이 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좀 밖에 나와서도 좀 움직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계기는 이제 월미도 행위예술제를 좀 시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미술도 겸했고, 그래서 사실은 91년도에 제가 이제 월미도에서 그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 매민가 루사 그 홍수가 날 때, 그때 월미도 행위예술제, 부리토끼 행위예술제를 제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전을 한 보름간 거기서 야외 조각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공간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거기서 이제 조각을 전시를 했는데, 아이다 놓고 보름 안에 조각 작품이 거기다 한 25점을 야외 조각을 설치해놨는데 6작품이 사라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광장 문화가 활성화됐을 때인데, 그런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작품이 많이 부서졌어요. 그때 보통 이제 작품은 철제 뭐 이런 금속으로 했는데도 바다에 한 몇 점이 버려지고, 그러고 이제 월미도 행위예술제를 그때 당시에 시작해서 한 9회까지 했었죠. 9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그것도 제가 이제 총감독을 맡아서 하고, 뭐 다양한 그 인천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하나의 좀 일임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그 월미도 예술제라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던 그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월미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미도 행위예술제를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좀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얼미도에서 그러면 국제 행위예술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국제 행위예술제 포럼도 열고 외국 작가도 불러서 했었죠. 국내 작가들은 이제 참여도가 높았어요. 이제 각 지역의 소규모로 뭐 수원이나 서울, 그 다음에 뭐 부산,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행위예술을 하는 분들이 작게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이라는 계양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이제 전파가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죠. 해서 그럼 현대 예술에 대한 그런 그 뿌리를 한번 인천에 한번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월미도 행위예술제를 이제 국제 행위예술제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이제 젊은 작가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인천을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만들려면은 젊은 작가들하고 같이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천에 이제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서 대한민국 미술제, 청년 미술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죠. 저는 이제 조각을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그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그 최태화 선생님이라고 여러 작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대학교를 이제 원래는 이제 고대 철학과를 시험을 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되냐 했더니 이제 그래서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들어가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3, 4학년 정도 때는 전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전공으로 이제 조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돌 조각을 하시는 석조를 하시는 그 신석필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스승이신 그 신석필 교수가 돌을 이제 저한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돌을 가로 세로 2m, 높이 2m, 가로 2m, 세로 2m 그 돌을 저한테 주고 너가 한번 돌 작업을 시작해라. 이제 그만 이제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 돌 그 작업을 방학 동안에 그 만추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처음 조각을 대할 때죠. 뭐 흙작업도 많이 했지만은 속조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보통 그 작업을 하려면은 한 6개월, 제가 뭐 빨리 하면은 뭐 한 5개월 걸리는데 저는 거의 여름방학 때 한 달 만에 그거를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그 돌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밑에 받침 쪽에는 평평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진 망치로 좀 비슷하게 놓아가지고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망치질을 했는데, 이제 바닥 작업을 할 때 망치질을 했는데 어린애 머리가 깨져 나갔어요. 그때 당시 그거를 보고 그 학교 앞에 가서 슈퍼마켓 가서, 그때 당시 나무 상자로 소주가 한 45병인가 그래요. 그걸 짊어지고 와서 작업장에서 그걸 다 먹었대요. 그렇게 열정을 갖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깨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나의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작업을 아주 열심히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85년도 그때 졸업을 했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그 강원대학교 광장에서 야외 조각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야외 조각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은 이제 그때 춘천 MBC에서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그 조각전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이름이 이제
야외 조각전, 신종택 야외 조각전.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 최초로 또 했다고 그런 또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각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도 아직도 작품은 입체 작품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각은 정적이잖아요. 정적인 작품을 할 때는 사실 뭐 이렇게 큰 그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조각을 하다 보면 제가 사실 인생을 그렇게 길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자꾸만 그 표현, 내 영혼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담다 보면 그러니까 오래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작품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소멸되는 그런 느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외국의 뭐 작가들 중에 뭐 앤디 홀이라던가 그다음에 저 잭슨 폴락 같은 사람들을 보고 뭐 이렇게 외국을 눈여겨서 보다 보니까 그런 그 현대적인 예술, 뭐 전위예술이라든가 해프닝 이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호기심이 그때도 좀 유발이 됐죠. 발동이 돼서 유진규 선생님의 그 마임도 보고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동적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우리나라 일대들의 그 행위예술이라는 그런 새로운 장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정적인 거는 작업을 하되 나의 그 에너지를 풀 수 있는 걸 어떻게 동적으로 좀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행위예술을 그때 당시에 시작을 했어요. 행위예술은 제가 뭐 사실 우리나라 이대에서는 뭐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뿔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인식이라든가 문화 그런 거를 이제 제의식을 통해서 짓거리로 표현하는 과정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저는 그 대학원 때 그 논문을 쓸 때 지도하신 분 윤석한 교수님께서 저한테 호를 줘줬어요. 무천이라는 호를 줘줬는데 무자는 그 무당할 때 무자예요. 춤출 무자라고 그러고요. 천자는 그 짓밟다, 짓누르다 천자. 이걸 합해서 얘기하면은 좀 미쳐서 좀 돌아다녀라. 그 짓거리를 해라. 그 표현에 아주 적합한 그 호를 주신 것 같아요. 영혼들을 지금 그러니까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을 좀 이렇게 좋은 데로 좀 보내주기 위한 그런 제의식을 하는 게 제 퍼포먼스의 주된 철학일 수 있어요. 이제 그 무천이라는 호를 통해서 저는 이제 춤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한 3년 동안 이제 춤을 배우라 팔도를 좀 돌아다녔죠. 미친놈처럼. 뭐 여러 가지 춤의 형태는 많은데 뭐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무당 국거리에 나오는 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반춤, 탈춤, 뭐 여러 가지 춤들이 많죠. 전통적으로 내려온 춤들이. 그런 거를 제 몸에 좀 익히는 과정이 한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쓰는 소품들이 주로 칼을 좀 쓰는데 그 칼의 이름은 이제 무천도가 있고 그 행위의 짓거리의 춤은 몸 동작은 이제 그 무천춤이라는 또 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과 현대적인 그런 그 춤사위들을 배우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춤을 만들게 됐죠. 주로 이제 춤은 무천도, 무천춤. 근데 칼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칼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죽인다라는 개념, 뭐 날카롭다, 뭐 무섭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저는 그 무천도라는 그 칼은 그 잘못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소품으로 무천도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행예술을 통해서 분장이라던가 이런 의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샤머니즘을 통한 그런 분장을 이제 바디 페인팅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상은 이제 우리 전통 의상, 뭐 가시라든가 뭐 이런 그 전통 복식, 그러니까 한복 주로 그런 쪽에서 착안을 해서 그 퍼포먼스 할 때는 그런 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요. 행위예술은 저한테 주는 거는 사실 삶의 한 일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를 하냐면은 주로 이제 좀 사회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제의식이 우리나라에 생길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가 그 행위예술을 가서 하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큰 사건 세월호 뭐 있죠. 그다음에 세월호 하고 뭐 또 그 인현동 뭐 그 화재 사건 그럴 때 가서 제가 또 행위예술을 좀 해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뭐 무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참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 시사성을 갖고 앞으로도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는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병들이 많죠, 사실은. 저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치라고 봐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그 시민들과의 관계성,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걸 볼 때마다 아 이거를 어떻게 좀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좀 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행위예술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식김을 한다 그럴까 그런 짓거리를 통해서 좀 사회 정화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퍼포먼스를 해 나갈 겁니다. 조각도 요즘은 사실 그래요. 제 이제 인생에 이제 정리하는 단계라고 좀 보겠는데 요즘 이제 이런 자연과 좀 이렇게 더불어 하는 그런 작품이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들은 이제 주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어떤 뭐 인간성이라 그럴까? 인간 회복.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오는 그런 불안함 이런 걸 어떻게 좀 자연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작품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쉽게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감상할 때 그런 힐링을 좀 받을 수 있는 작품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 인생의 반은 인천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이번 그 아카이빙을 통해서 인천 문화 아카이빙을 통해서 저는 저를 좀 새롭게 조명을 좀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 아카이빙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걸어왔던 이런 거를 표현해주고 이렇게 발표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뭐 더없이 고맙고요. 좀 이런 걸 통해서 인천의 신진 작가들 이런 그런 인재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 사실 뭐 더 있겠습니까? 인천이 앞으로 문화도시, 예술도시로서의 가능성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끝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술에 대한 그 존경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예술가들이 살 수 있는 거는 바로 존경심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대는 그 예술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런 문화가 없죠. 히스토리, 역사라는 게 뭘 통해서 왔으면 다 예술을 통해서 역사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어먹고 살아요, 잊어먹고 살아.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인천 모든 게 예술가들이 존경을 받는 사회가 오면은 그 사회는 훌륭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이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 오지 않았냐.
앞으로 우리가 예술가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대 배경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예술은 그 한 시대를 반영한다고 봐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역사들은 다 미술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통 저 역사를 보면은 뭐 시기가 있죠. 근데 미술사를 보게 되면 그 시대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 예술가들이 좀 존경을 좀 받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 그만큼 삶의 가치도 높아지고 인생이 풍부해진다 그러죠. 예술이라는 건 꼭 미술만 아니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장르를 우리가 골고루 소화했을 때 그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라는 건 상당히 훌륭한 가치를 갖게 되죠. 저는 이제 이런 바탕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예술가들을 존경을 받는 시대, 존경을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만 그 한 국가가 훌륭한 국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 앞으로 예술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보는 시간도 넓어지고 자기의 그 작품 세계도 좀 완성도가 좀 높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좀 다양성을 좀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후배들의 바람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한 거의 뭐 30년 이상 작품 활동하다가 뭔가 좀 지루함을 느꼈다 그럴까 좀 색다르게 내 모습을 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사실 강원도 고성은 제 고향이고요. 그래서 폐교들이 생기고 그래서 작업실을 좀 조용한데 강원도 요 고성 중앙면에 그 폐교가 났다 그래서 한 8년 전에 옮겨서 거의 뭐 여기서 좀 생활을 많이 했죠. 여기는 이제 제 고향이기 때문에 또 여기 와서도 나름대로 이제 문화 사업을 또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DMZ 국제예술제 지금 포럼도 준비했었고 앞으로 고성의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아트 브랜드로 DMZ 국제예술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는 마음이 편합니다. 오면 일단 작품하는 환경도 좋고 이제 지금은 뭐 완전히 내려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인천에 와서 또 서울에 와서 작품 교류도 좀 하고 지금 마음이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